안녕하세요. 시화관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철원 원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그 북한이 최근에 그 체결한 트리티에 대해서 한번 그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과 이제 북한 그 김정은 둘이 그 외교 문서를 그 체결해서 나눠 가지고 그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리티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어, 둘이 그 두 국가가 이제 그 정식으로 그 동맹 관계를 그 체결하게 됐는데요. 정리를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그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러북 간의 그 체결된 그 조약, 그 이 조약은 이 두 대륙에 있어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그널이 이제 그 신호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트래픽 시그널 같은 거 할 때 그 신호라고 쓰고 국어에서도 그냥 그 신호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좀 국어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사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신호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인은 그 국어로 바꾸실 때그 징후나 조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비유적 묘사로 할 때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리티와 구분해서 그 보시면 범위를 좀 좁혀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다고 하는데요. 협약, 컨벤션, 그다음 그중에서도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사항을 담는 협정, FTA 같은 경우에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자, 그리고 이런 외교 문서들의 부속서로 들어가는 의정서가 있고요. 어레인지먼트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쪽 외교 분야에서 그 외교 문서로서 체결이 될 때 약정이라고 씁니다. Intelligence Sharing Arrangement 이렇게 해서 그 대외 정보 공유 약정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죠. North Korea this week finalized a mutual defense treaty with Russia. The U.S. says 네, 북한은 그 금주에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그 확정 지었는데요. 이 파이널라이즈가 그냥 단순히 마무리 짓고 그냥 종료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게 그 확실하게 그 픽스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확정. 자, 그리고 이 상호 있죠? 그 뮤추얼이 있는데 상호 방위를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죠. 그럴 때 그 상호는 뮤추얼로 들어가는데 요즘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라고 있죠. 관세는 서로 매기면 안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상호 그때 상호는 reciprocal을 씁니다. 그걸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the pact could be used to justify the widening of the war in Ukraine, since North Korean troops were brought in to help Russian forces. 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 조약을 사용해서 북한군 그 병력이 그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어, 들어온지 들어온 이래로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확전을 그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가요, 여기서 이 트리티를 받아주는 그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게 어떤 종류의 그 외교 문서인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가주셔야 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accord, pact,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약정 있죠? 약정 특정한 외교 문서로서 쓰일 때 그거 말고 대명사식으로 쓰이게 되면 arrangement도 이런 식의 팩트처럼 쓰이게 되고요. 또 하나 유명한 deal 이렇게 해서 네 단어가 똑같은 용례를 쓰이면서 또 각자 나름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NPR's Anthony Kuhn has more from Seoul. 저희 NPR의 큰 기자가 서울에서
더 자세한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greed on the treaty in June.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과 그 북한 그 김정은 그 지도자가 6월 그 동조약에 그 합의했는데요. They signed it into law within 2 days of each other. 서로 그 이틀 차를 두고 서명 그 발효시켰습니다. The treaty says that if either country is invaded, the other one must provide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이 조약에 명시된 그 바는 만약 어느 그 일방이 그 침공을 당하게 되면 그 타방은 그 반드시 그 군사적 및 그 기타 그 원조를 그 제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베이드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는 건 침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6.25 때 그 북한이 인베이전 오브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침략이라고 해석되는 걸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성격이 확실하다라고 그 목바가 되면 그걸 침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침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뭐 그 저쪽 그 중동에 가서 이라크라든가 그런데 인베이전을 했죠. 그런 것들은 그 침략이라고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침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침략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unlawful, illegal, unlawful invasion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침략 전쟁할 때 쓰는 war of aggression, aggression이 있게 되겠습니다. Chae Yong-hwan, a senior researcher with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 government think tank, explains. 한 정부의 그 대형 그 연구소, 그 국책 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 그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계신 그 최용원 씨가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연구원 그 직급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dream부터 시작을 했어요. assistant, dream 그 전임, 그 다음에 그 research를 기준 선임으로 놓고 그 다음에 책임, 수석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시니어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선임이라고 해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섯 그 계통으로 그 다섯 단계로 나뉘지 않는 그런 계통에서는요. 자, 그리고 시큐리티가 그 기본 안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경비구역, 그다음 시큐리티 가드 그 경호원, 그리고 시큐리티 포스는 그 기본적으로 각국별로 있을 때 보안군인데 이게 그 공군에 가면은 군사 경찰이 됩니다. 밀리터리 폴리스처럼. 자, 그다음에 나토 산하에 있는 국제안보지원군, 그리고 외곽 경계, 어, 중국 공안, 안보 의식,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안도감, 그리고 보안 시장과 시큐리티즈 복수로 하면 증권 시장, 그리고 비밀 취급 인가, 그 인텔리전스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그 비추인가라고 줄여서 하는데 클리어런스만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경제나 사회 보장, 그리고 안전과 안도감, 그리고 안위, 국가의 안위를 넣을 때는 안보와 구분하셔가지고 웰빙 이렇게 그 해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It was 지금 여기는 사실 국어로 지금 방금 들으셨다시피 사실 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음, 강조를 한 거죠. it that 이렇게 해서 바로 러시아가 그 침공을 한 것이다. Russia that actually invaded Ukraine, so there wasn't enough of an excuse for North Korea to be involved.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관여할 만한 그런 그 구실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까요. But then Ukraine invaded Kursk, and that's when the North Korean and Russian parliaments started to move together to ratify the treaty. 그런데 그러다가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그 쿠르스크를 침공을 했죠. 그때가 바로 그 북한과 러시아의 각 국회가 함께 공조를 해서 이 동조약을 비준 보자
노력을 시작한 때이죠. 자, 각각 이제 북한에는 국회를 이제 최고인민회의라고 그래서 Supreme People's Assembly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러시아 국회는 두마, DUMA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반 명사로 이제 표현 나온 겁니다. 그 국회. 그래서 이제 국회가 각국별로 따로따로 있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 일반 명사를 쓸 때는 이걸 쓰는데 한국 내셔널 어셈블리 주요 그 국회를 보면 미국 컨그레스, 영국 파라먼트, 러시아 방금 얘기 드린 두마, 일본 그 다이어트, DIT 이렇게 영문으로 그 표기를 하게 됩니다. The U.S., Ukraine, and South Korea say that some 10,000 North Korean troops are in Russia, mostly in the Kursk region. 어,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바는 약 만 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고 대다수가 쿠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Helping Russia to drive out Ukrainian troops who attacked in August. 그렇게 해서 8월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 병력을 퇴각시키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 troops are believed to be young, inexperienced, and lightly armed, or as Ukraine puts it, cannon fodder. 이 북한군 병력은 젊고 경험이 많지 않으며 경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총알바지라고 합니다. 자, 캐논 파더 이렇게 해서 그냥 대포에 직역하면 사료죠. 이렇게 해서 대포의 먹잇감으로 더 내던져지는 이걸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처음에 이 표현이 이제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대포밥이라고 실제로 썼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이런 의미에서의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썼었죠. 고기 방패처럼 자기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고기 방패처럼 쓴다. 이 말이 이제 캐논 파더의 아주 적나라한 무지막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몸으로 나가서 부딪혀서 막아라.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인데요. 고기 방패, 캐논 파더. 총알바지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targets not only of Ukrainian bullets, but also propaganda from North Koreans who defected to the south. 이 북한군 병력은 비단 우크라이나 탄환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귀순한 즉 탈북자들이 보내오는 선전물의 표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They've sent the troops a poem about a North Korean mother whose son has been sent to Russia. 이들은 북한군 병력에 북한군의 한 어머니가 러시아에 파병된 아들에게 보내는 내용을 담은 시 한 편을 발송했는데요. She begs him to run away and not look back. 어머니는 아들 보고 타령을 해서 뒤도 돌아오지 말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센트는 그냥 저쪽으로 보내졌다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투입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맥락이 전쟁을 위해서 장기간 보내진 거죠. 파병. 파병은 정확히 할 때는 deploy downrange 내지는 sent on an overseas tour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도망간다, 범죄자로 치면은 탈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탈영, 이렇게 썼는데, 정식으로는 desert라는 말을 쓰죠. 동사. 탈영병, deserter, 이렇게 표현을 각각 같이 맞춰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지금 여기서는 탄환이라고 나왔죠. 이 총알 아시죠? 일반적으로 길쭉하게 뾰족하게 끝에 생긴 그걸 나타낸다. 탄환, 불릿인데 전체적으로 탄약,
이거는 어떤 형태든 탄환 포함해서 모두 다 아우르는 표현이죠. ammunition 이렇게 표현을 가주셔야 됩니다. ammunition. 자, 오늘은 러브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